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연세대 필수 연습 문제 오리엔테이션 수업입니다. 연세대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면사고형 자료집을 반드시 꼼꼼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이 강의를 듣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걸 듣지 않더라도 연대 논술 문제에 조금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듣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수많은 연대 기출문제 중에서 비교적 최근 문제로 뽑았고 반드시 연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숙지하고 풀어야 되겠다라는 문제를 고른 겁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뭐냐? 다면사고형 자료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세대는 어떤 문제를 낸다라고 했죠? 어떤 특정한 현상을 다루는 문제를 낸다. 현상.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이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 인간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다는 것이 그냥 의미를 세상 속에서 내가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때? 제시문의 독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 주길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연세대는 이런 형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문을 매개로 해서 자유롭게 펼쳐 나갈 수 있는가도 묻는다는 거죠. 따라서 연세대학교에서 묻는 세 가지 특징의 문제들을 다면사고형 자료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충분히 숙지되도록 설명을 드렸고 그걸 토대로 그러면 최근의 기출문제의 형태로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풀어봐야 될 문제가 어떤 것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세대 문제 중에서 2013년도 인문 문제인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이 주제 이게 좀 낯설어요. 학생들한테. 다이아몬드랑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다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봐라.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어떤 연세대 문제와 많이 낯설게 실제로 느꼈을 텐데요. 실제로 연세대가 학교에서 내는 문제 패턴을 보면요. 작년과는 다른 스타일로 내기. 이 연세대 문제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존의 기출문제만 주구장창 팠던 친구들은 조금 당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다면사고형 자료집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논술을 잘하려면 연대 문제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연습 자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사고하는 연습. 그리고 하나의 답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 여러 버전의 답안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러 버전의 답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 1번입니다. 특히 연세대학교에서 내는 문제 중에서 1번이 담고 있는 문제는 어떤 거죠? 뭔가 창의성이 있는 문항. 창의성이 있는 문항입니다. 창의성이 있는 문항. 즉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과 조건을 창의적으로 혹은 유비적으로 잘 엮어낼 수 있는가, 풀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묻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2년도 문제 중에서 인문 문제는 어떻게 나왔죠? 2012년도 인문은 어떤 특정한 도표를 주고 그 도표를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입사원을 뽑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아라. 그런 전형적인 창의성 있는 문항이죠. 이런 형태의 문항을 내는 대학들이 한양대, 연대, 한 두세 군데 대학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세대 문제의 계열 중에서 첫 번째, 창의성 있는 문항 혹은 특정한 텍스트에 대해서 자유로운 어떤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의 어떤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항이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2013년도 인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문제와는 전형적으로 대비되는 문제죠.
완전히 꼼꼼한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 깊이 있고 꼼꼼한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표나 그래프가 나와서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죠? 2012년도 사회계 문제죠. 사회. 다수의 역할.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는 텍스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제시문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라 제시문에 나온 도표를 얼마나 잘 분석하는가가 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새롭게 여러분들이 뭔가 쓸 필요가 없어요. 분석하면 거기서 글이 튀어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석의 토대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분석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깊이 있고 꼼꼼한 분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나와 있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인간 사회에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뭐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뭔지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합리적인 추론.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까지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형적으로 연대 문제에서 어떤 도표나 그래프가 나올 때 이 도표 그래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표 그래프가 우리 사회에 상징하고 우리 사회에 의미하는 것들이 뭔지를 읽어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이야기 구성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이 어떤 게 있죠? 세 번째. 연세대에서 내는 문제 중에서 세 번째 패턴. 어떤 인문학적이고 어떤 깊이 있는 생각, 깊이 있는 사고를 측정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낯선 주제죠. 낯선 주제를 던져놓고 이거 깊이 있는 심층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을 종종 냅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도 인문 문제가 그렇잖아요. 2014년도 인문. 뭐였죠? 어떤 공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상상, 주체, 폭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공감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써봐라.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써라. 그렇죠. 상상, 주체, 폭력이 공감과 도대체 무슨 관계냐. 제시문이 도대체 공감과 어떤 관계냐. 이거 제대로 분석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시문들이 어때요?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자, 연대가 내는 문제들의 큰 특징들은요. 이 세 가지가 거의 다입니다. 어떤 창의성 있는 문항, 그죠? 그 다음에 뭔가 꼼꼼한 분석을 요구하는 문항,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어떤 심층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 이 세 가지가 주된 어떤 문제 패턴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때까지 기출들을 쭉 보면 이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이거는 어떤 패턴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뭔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사고해야 될지를 조금 숙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연대 문제 중에서 뭐 이미지가 심오한 현실을 반영하나 반영하지 않느냐, 늙음에 대한 견해를 묻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낯선 주제에 해당되죠. 그렇지만 한 사회에서의 어떤 다수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해서 순서대로 쓰라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2번과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뭐 진보와 관련해서 창조와 파괴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 뭐 이런 문제들은 뭐 2번과 가깝고요. 그죠? 논술 문제가 이런 세 가지 패턴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조금 숙지를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도 이 문제는 어떤 패턴에 들어가지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 두는 게 조금 좋겠습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문제를 조금 분석을 하시고요. 자, 연세대 필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 세 개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답안을 꼭 스스로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답안 작성. 완전히 퍼펙트하게 어느 정도로 합격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합격할 수준이 될 때까지 퍼펙트하게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문제를 딱 떠올리면 이 문제가 뭐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구나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답안 작성과 합격할 만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거.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쓴 답안과 전혀 다른 답안,
전혀 다른 답안을 한 번 더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겠죠? 전혀 다른 답안을 한 번 더 써보는 거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생들, 어떤 모범 답안이라든지 참고 답안을 분석해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답안들이 합격의 조건에 들어가고 어떤 답안들은 조금 안 되는지, 그래서 대학이 요구하는, 연세대가 요구하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깊이 있는 사고력, 특히 연세대가 요구하는 다면 사고, 요것들이 어떤 걸 의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면 사고형 어떤 형태로 글을 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을 답안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글을 많이 쓰는 것보다 사실은 구조 분석을 해보는 게 좋죠. 그러면은 다면 사고형 어떤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연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출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분석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분석.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 제 수업을 들어도 되고요. 만약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분석한 걸 가지고 토론을 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대 문제는 여러분들이 논제 분석을 한 것 가지고 학생들끼리 토론을 할 때 학습 효과, 그러니까 공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이 답안의 어떤 구조에 맞게 구성한 연습을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구성 연습.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조금 필요하고요. 연세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면 사고형 자료집을 제가 1차적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다면 사고형 자료집을 보면 거기에 이제 연세대 문제가 담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잘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연세대 논술 문제를 보면 제시문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제시문 하나하나는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제시문 하나하나는 그닥 어렵지가 않거든요. 제시문들이 이것들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즉 인간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제시문이 보여주는가, 따라서 연세대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뭘 하면 좋냐면 질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비교, 인간과 비교하더라도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진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비교하라, 이런 식으로 뭔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쟁점이 되는 걸 중심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논술 문제들을 보면 이런 쟁점들을 아예 질문 형태로 연대가 던져줬어요. 근데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그런 쟁점들을 살짝 감추고 학생들이 그런 쟁점을 발견하는 어떤 것들을 측정한단 말이죠. 따라서 질문을 만들어라. 무슨 말이죠? 쟁점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제시문 독해가 개별 제시문은 쉽게 독해가 되지만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핵심 쟁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시문들을 쭉 엮어낼 수 있는 쟁점을 자꾸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뭘 하라고요? 제시문을 분석하라는 뜻입니다. 기출문제의 제시문을 분석하라고요. 기출문제의 제시문을.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이제 연대에서 합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입니다. 자, 연대를 합격하려면 이 세 가지 기본 문제는 필수적으로 꼼꼼하게 퍼펙트하게 합격할 만한 수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완성해서 글을 쓰셔야 되고요. 이 완성한 걸 자꾸 다시 읽어보는 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일단 해설 강의는 다 찍었고 이제 답안 설명 그리고 답안 구조 분석하는 강의를 조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변별될까? 어디서 다른 어떤 차원의 글을 쓸까? 그리고 연대가 말하는 것처럼 연대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답안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낸다라고 학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답안으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다면사고의 어떤 연습을 충분히
하게 된다라는 어떤 뜻을 담고 있거든요. 따라서 쓰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나의 사고 능력을 어떤 식으로 드러낼까 여기에 조금 고민을 해서 이번 이 연대 필수 문제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수업에서 이야기한 것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대학이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구나가 아마 숙지될 겁니다. 이게 충분히 숙지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합격하는 길에 조금 한 발 더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제 강의 참고해서요, 준비를 조금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